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임대를 놨습니다. 근데 이 식품 제조 가공업이 그냥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인허가 사항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진행을 해주시는 우리 아이디 행정사 김한규 행정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법규적인 얘기라든지 건물 사시는 분 저번에 저희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할 수 있는 건물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조건이 나름 되게 까다로워요. 건물 자체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서 저희 행정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행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강행정사사무소 김한기 행정사입니다. 지금 아이디의 의뢰를 받고 지금 식품제조 가공업 인허가 업종에 대해서 그 인허가 전반적인 절차와 그 서류 작업에 관해서 진행한 행정사입니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형사님, 제가 일단 건물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이 건물이 식품 제조 가공업의 인허가 등록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토지 용도와 건물 용도를 봐야 되는데요. 네. 그 토지 자체는 그 2종 주거지역 이상이어서는 됩니다.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업 인허가가 나오질 않고요. 네. 그리고 2종 주거지역에서는 그 건물 앞에 도로가 12m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실 때 주위 도로변이 붙어있는 인접 도로가 12m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목이 3종이나 상업지역은 도로 제한이 없으니까 네. 관계가 없고 1종이나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 용도로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면 또 안 되고. 위반 건축물은 당연히 인허가 업종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그 도로의 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12m가 참 까다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도로 한번 촬영 잠깐 보시죠. 여기서 저기까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도로의 폭이. 요거 눈을 봤을 때 12m가 안 돼요. 도로의 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인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경계석 블록 안쪽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저기도 인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도로가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로의 폭의 기준은 이 인도가 다 포함된다. 경계석 건물 안쪽 선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보니까 12m 나오더라고요. 네. 이 건물인데 제가 궁금한 건 식품 제조 가공업 그 허가를 저 구청에서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도로의 폭이 중요한 거예요? 왜 도로의 폭을 이렇게 12m 따지는 겁니까? 그 제품의 네. 그 진출입로를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규격이 이제 공장을 얻을 때 네. 문제가 뭐냐면 상업지역이나 그 3종 주거지역에서는 네. 그 도로 제한이 없는데 반대로 거기는 들어가기 힘이 든 게 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내기에 상업지역에 들어가기는 무리고. 아니 근데 행정사님이 땅값하고 임대 그 요를 뭘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거나 그렇고 네. 그 일종이나 주거지역에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도로의 폭을 제한을 두는 거는 이제 운반을 할 때 그 차량의 확보를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요, 여기 안에 그 제 기준표를 보니까 다른 업종이 등록 신청하려고 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등록 기준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허가 업종은 기존에 다른 업종이 인허가가 들어와 있으면 네. 되지 않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그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다른 식품제조 가공업이 있어도 안 되고 그 다른 업종들이 있으면 인허가 업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저기 업체 폐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기존의 업종을 폐업하고 나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건물 컨디션은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의 도로의 폭이 12m. 일반 2종 주거지역. 여기는 2종 주거지역이니까. 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니까 건물 내부에서 한번 찍어봤고요. 이제 들어가서 한번 안에서 한번 또 인테리어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설적인 측면과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일단 저기 실내에 저희 들어와 봤는데요. 사실
평수는 그게 크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도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 평수는 크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식품 가공업에 대해서 이런 허가를 받으려면, 인테리어적으로 그 시설의 그 기준에 합당한 그런 이제 룰이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오셨고요. 이 건물, 거의 저희 빌딩을 매매하고 임대할 때, 이런 거 잘 주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인테리어 할 때는 또 이런 시설을 다 알고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촬영을 좀, 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식품 제조업으로 인허가를 할 때,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위생 보건 문제라고 보면 돼요. 네. 보건 문제를 봐서 네. 식품 제조 가공업이나 여기 지금 하는 식육 가공업이든 식품 포장 처리업이든 네. 그 일반 사업자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로 나오고 거기서 일반 국민들 대량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생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위생 부분이 국민 보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사업자를 낼 때 식품 가공업이라고 써 있는 그 사업자를 이렇게 종목에 그게 가려면 이제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식품을 외부에 팔려면 일단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식품 제조 가공업이 됐든 즉석식품 판매업이 됐든 두 가지를 해야 되고. 즉석식품 판매업. 그리고 네.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하는 거는 즉석식품 판매업 허가를 받는 거고. 네. 그리고 사업자한테 이제 파는 것은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럼 즉석식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는 거는 이런 규정이 필요 없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거보다는 좀 수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월하고 한데 회사에다 납품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는데 그 로스팅 커피 원두를 로스팅을 다 해서 소비자한테 바로 파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를 회사에다가 파는 그런 경우. 그렇죠. 그 B2B라고 하죠. 예. 그런 경우에는 식품 가공 제조업 규정을 받아야 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금 얘기한 그런 건물의 용도라든지, 도로의 폭이라든지, 또 실내 이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작업장 인테리어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죠? 가장 네. 큰 게 네. 제조업 시설하고 예. 그렇지 않은 시설하고 완전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까지만 원래 칸막이가 돼 있고 리모델링 하면서 완전히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그 위에를 완전히 폐쇄를 시켰잖아요. 예, 여기 막았어. 오염물질이 제조실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 완전 막은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환기 부분, 오염물질이 예. 묻지 않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배수 부분. 잠깐만. 이쪽 안쪽이 주방인 거죠? 제조실이죠. 제조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게 두 개로 돼 있는데 이쪽은 지금 소분이나 처음에 포장을 뜯어서 네. 그 소분해서 이제 낱개로 만드는 그 식욕 포장 처리업용 공간이고 네. 공간이면서 공동으로 네. 식욕 가공업의 초기 네. 재료들을 손질해서 네. 이쪽에서 이제 그 조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 완전히 이게 이 만약에- 분야도 이것도 식욕 가공하고 그러니까 네. 식욕 포장 처리업하고 식욕 가공 공간도 네. 완전히 폐쇄가 돼야 되고요. 그 폐쇄라는 의미는 만약에 이거 유리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없죠. 유리도 상관없는데 일단 뭐라도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네. 오염물질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천정은 막으면 안 해도 되나 봐요, 그래도. 천정도 지금 네. 오염물질 떨어지지 않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새로 칠을 싹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칠이 됐든 해서 어떻든 간에 오염물질이 그 조리 과정에 떨어지면 예. 안 되고. 그리고 이 환기 부분도 네. 신경을 써야 되고 온도 환기. 부분도. 환기 한번 볼까요? 요 환기. 저 환기 부분도 전체적으로 네. 환기 부분 후드나 이런 것들이. 네. 저기 해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환기나 네. 좀 신경 쓸 게 이제 조명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배수 같은 경우는 배수 원활하게 돼도 배수. 예. 요거 지금 다 깔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트렌치. 트렌치가 다 예. 해야지 배수가 원만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예. 바닥에 예. 뭐 물기나 이런 것들이 쌓여갖고 오염물질이 나올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고. 예. 그다음 환기는 이 후드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조명이 기본적으로 제조실은 220 룩스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200 그래서 제일 오염물질이 눈에 띌 수 있게 사람들이 띄어서 오염물질 제거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바닥에서 120m까지는 예, 1200까지는 1200까지는 지금 이 타일은 전체적으로 던쳐됐지만 네. 최소한 1200까지는 네. 타일이 이런 데서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네. 제품으로 바닥 처리를 해야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하는 컨셉하고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도 그 상황. 주방은 막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조실이기 네. 때문에 이제 네. 세척하고 네. 조리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가공하는 그런 네. 과정들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요 마감재는 특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감재가 방수가 되면서 오염물질이 묻지 않게 오염물질이 그러니까 쉽게 세척을 해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오염물질 묻었는데 그게 세척이 안 되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유해 요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전체 구성을 보면은 지금 네. 저기는 식품 포장 처리업 그리고 같이 해서 그 식유 가공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사무실을 따로 인테리어 해놓은 거고 화장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 주방에 들어간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 동선은 지금 네. 전체적으로 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는데 법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면적이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햇석 같은 경우는 사람의 동선이나 물건의 동선이 오염물질을 막기 위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성을 하는데 식품 제조 광업은 아직까지 단계에서는 그런 동선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수 시설 같은 경우는 또 뭐 특별한 구조가 있나요? 서울은 수돗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 네. 건강에 위협이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수를 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하수 점검도 하고 네. 그런 걸 허가 난 후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그 인허가 절차가 어쨌든 건물 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의 컨디션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내부 시설이야 공사할 때 좀 정리를 해주면 되는 상황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인허가 절차가요 구청 무슨 과로 하는 거죠? 파트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구청별로 근데 네. 일단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관할을 하고 그 관련돼서 법인이면 이제 법인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그 대표자의 보건증이라고 그러죠. 건강진단서 그 다음에 축산물은 축산물대로 식품제대로 위생교육을 받아서 위생교육 필증 첨부서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정도 절차를 들어요. 예, 이게 지금 신청을 해서 이 인허가 허가가 떨어지는 그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스케줄에 따라 틀려지는데 예. 짧으면은 2, 3일 안에 실사를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실사를 나와서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네. 절차를 밟아서 한 4, 5일 정도 네. 걸린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 가공업에 대한 업종을 사업자를 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의 도로의 폭, 건물의 용도, 일반 건축물이냐. 일단 계약하기 전에 요거 세 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이제 인테리어는 규정에 맞춰서 또 인허가 절차는 행정사님께 요청을 해야 되고. 일반 업주분들이 하시기가 힘든 그렇죠. 과정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제 행정사 영역으로 인허가해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햇섬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희 사무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이디 부동산이었고요. 우리 한강행정사무소 김환기 행정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님.